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초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갔는데 11시간 만에 배정 금액 60억 원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올 한 해 960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는 여수시는 내년 목표액을 1,0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상품권들이 회전율이 아주 높습니다. 금년 발행한 것이 내년으로 활용률이 10%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역 경제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남에서 발행된 지역 상품권은 5,680억 원. 많게는 15%까지의 할인 금액을 국비와 도비, 시 군비로 충당하는데 지자체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은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상품권 관련 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고 보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망상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 상품권 관련 예산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70억 원의 자체 사업비 확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13% 인상됩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500원에서 1,700원, 중고등학생은 1,200원에서 1,360원, 초등학생은 750원에서 85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중고생과 초등학생의 100원 버스와 시내버스 무료 환승 등 정책 사업은 현행처럼 유지됩니다. 도립공원인 순천 조계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전남 지역 도립공원을 통합관리할 도립공원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경제를 되살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관리공단 설립, 지원기금 조성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경관인 조계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보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의 일환으로 각 국가별 소규모 전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파빌리온 전시도 그제 개막했습니다. 올해 파빌리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비엔날레 30년의 의미를 더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A4 용지 크기의 하얀 문서들이 선반 위와 바닥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외로움을 측정하는 문항이 있고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표기했습니다. 실제 조사 문서를 도자기 103개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한국 등을 찾아가 현대인의 외로움을 조사해온 작가는 영상과 사진, 도자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합니다. But also in how it is shaped by and related to the neoliberal political and economical system. I found some similarities, but also substantial difference in loneliness, how loneliness is experienced in this country. 뜨거운 화염에 휩싸인 한 사람이 채찍을 내려치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표현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도시 광주를 신성한 장소에 비유하며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담은 작품입니다.
광주 파빌리온은 광주 비엔날레 30주년을 기념해 올해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광주의 정신이라는 무거운 개념을 무등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 관람객들에게 소개합니다. 5.18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광주 정신이 이렇게도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동시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슈와 굉장히 닿아 있구나. 결국은 광주 정신은 더 넓게 미래 세대로 확산이 돼야 하고요. 광주 비엔날레는 본전시 외에도 이렇게 광주 곳곳에 마련된 파빌리온을 통해 전시를 폭넓게 즐길 수 있습니다. 파빌리온은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는 모두 31개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22개 국가와 9개의 기관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각기 다른 인종과 문화의 가치와 사고가 뒤섞인 현대미술의 향연이 광주라는 무대 위에서 12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여수 출신 만화가 허영만 작가와의 대화가 그제 특별 전시회 중인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 200명이 자리한 가운데 허 작가의 삶과 작품에 관한 철학, 음식, 방송 등 폭넓은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허 작가의 특별 초대전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는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며 각시탈, 나라라 슈퍼보드 등 대표작과 원고, 취재에 쓰인 자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환경살림 분야 정부 예산으로 총 167개 사업 7,16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탄소 중립과 대기질 개선, 공공수역 수질 보전, 산림재해 예방 등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환경살림 분야에서 여수광양국가산단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광양공업용수도 4단계 공급사업 3,024억 원, 국내 최대 난대 국립수목원 조성사업 1,4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미래에 집중 투자해 환경살림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값 등은 오르고 있지만 2년째 산지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추락세를 잡을 수 없어 지역 농협들도 농가 돕기와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 1로 가축시장. 소를 팔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산지 속값은 떨어지는데 생산비는 증가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료값이나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우리 속값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사료 대비해서 고기 판매량에 우리가 너무 가격이 안 맞아요. 8월 말 기준 비유구 암소 평균 1kg 가격은 7,700원으로 2년 전보다 2,000원 정도 하락했고 비유구 수소도 23%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합 사료 가격은 지난 2021년 킬로그램당 평균 462원에서 지난해 578원까지 25% 뛰었습니다. 한우 농가의 적자가 계속되자 지역 농협도 나섰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8억 원을 투입해 사료 구입비를 한 포당 1,000원씩 할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금난을 겪는 농가의 적정 출하를 돕기 위해 선수금을 지급하고 자체 마트를 통한 소고기 할인 행사로 소비 촉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늘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우리 하나로 마트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축산 농가들이 팔 때는 싸게 팔고 먹을 때는 비싸서 저희에서 53%에서 63%까지.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기준 한우 한 마리 사육비는 평균 1,000만 원 수준. 한우 한 마리를 키워 팔면 142만여 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도 농가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규제하고 송전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전남도가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주민 반발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송전시설에 인허가 특례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인 전남을 입지 선정에서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에 담는 것도 구상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16 재선거에 출마할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후보자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강대 전 곡성군 의원, 유근기 전 곡성군수,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 등 3명의 경선을 진행한 결과 조상래 전 도의원을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로 장세일 전 전남도 의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65세 이상의 고령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23명이었습니다.